안녕하십니까.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토막토막 경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가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 토정 비결이라고 하죠. 오늘 토막토막 경제에서는 주요 연구소들에서 내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매번 틀리는 경제 전망, 왜 볼까요? 그 경제 전망 매번 틀리는데 그런 거 뭐하러 하나? 그렇죠. 사실 뭐 경제 전망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전망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뭐 내년에 몇 퍼센트 성장한다 이런 숫자라기보다는 각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다만 이제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럼 내년엔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책 연구기관 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의 성장 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백신이 지금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광범위하게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에 성장률 둔화 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이런 경제 전망에서 신흥국을 거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빨리 반등을 해서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해외에 좀 밝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재개, 그리고 올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5%대 성장이 전망된다고 이야기했네요. 따라서 내년에 아마 플러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상당 부분 올해가 안 좋았던 데에 대한 반작용이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은 소비 개선 흐름으로 3%대 성장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 요인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4에서 5%대 반등이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19라든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이 민간 부분의 복원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라고 했네요. 유럽은 올해 역성장한 폭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한 이제 내년 성장률은 4에서 5%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을 합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그래서 유럽은 내년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유럽 시장은 좀 상당히 안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언급하면서 6%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나 선진국에 비해서 불충분한 정책 여력, 그리고 백신 보급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KDI 역시 내년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예상된다. 는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경로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전히 조금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양상과 경기 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미중 대립 추이 등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와 반도체 수출 지속 여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외에 내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소비에 대해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면서도 고용 부진, 가계부채, 주거비용 이런 것들을 좀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딱 여기서 나오죠. 회복된다. 그러나 속도는 어떻게? 굉장히 느리게. 왜냐면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서 경기가 등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네요. 결국은 내년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수, 결국은 코로나19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열쇠가 되겠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상황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내년 경제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정부의 내년 전망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대통령 주재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미중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였다. 우리 정부도 당면한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체질 개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된다면서도 전제를 답니다.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소비, 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되며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여기저기에 뭐 돈을 뿌리고 했지만 좀 민간 쪽에서 경제를 끌고 나갈 만한 성장 동력을 찾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아마 내년에 경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또 여러분이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대면 회의를 없애고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던 예전의 어떤 근무 양상과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체질 개선, 체질 변화 이런 말들을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가 내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여진이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완전히 퇴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제가 나올지 또 지금 백신 또 어떤 새로운 백신이 나올지 이 부분은 미지수니까요. 그래서 내년 경제에서도 백신 관련 뉴스는 보건 뉴스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이기도 하다. 이 점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